참회록이란 이제 우리 학습 자료 받았죠? 참회가 뭐야? 크게 뉘우치고 후회한다라는 거야. 참회록은 뉘우치고 후회한다. 록은 이제 기록이죠. 그래서 그냥 일기 같은 건데 일기의 내용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반성하는 그런 겁니다. 자, 보면 이제 작가가 누구야? 이게 보시다시피 윤동주 선생이거든요. 윤동주 시인하면 일단은 원래 고등학교 문학에서는 문학 작품 자체, 즉 내재적 감성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워낙 윤동주 시인이라는 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지만 걸작들을 많이 남기셔서 작품과 작가를 어느 정도는 연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원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는 작가랑 작품을 연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윤동주는 언제 태어났어요? 1917년에. 그러니까 아기 때, 뭐 2살, 3살 때 만세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뒤로 쭉 일제강점기 시절을 내내 보내다가 광복이 되던 1945년에 광복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해는 1945년인데 6월인가 봄인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광복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일단은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 집안이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 크리스찬이고 집안이 그리고 공부도 좀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그 어려운 시기에서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자기의 지식이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적, 학습적 능력이 당시 어려운 조선시대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자괴감과 처절한 부끄러움과 몸부림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윤동주 시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부끄럽다라는 말을 가장 아름답게 한 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끄러움의 미학 이런 얘기도 하죠. 자, 자기 성찰적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참회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5연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지 이거. 어려워.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잘 듣고 학교에서 좀 가볍고 편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글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이라고 해놨죠. 파란 녹이.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금방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심상이랑 그 심상과 더불어서 제시된 그 시어의 의미를 동시에 파악할 테니까 잘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일단 파란은 시각적 심상인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색채어이기도 하죠. 색깔 이름이니까. 근데 파란 녹이 꼈어요. 구리 거울 속에. 구리 거울이었잖아. 청동 거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구리 거울인데 구리 거울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냐? 이것도 중요한 시어고요. 근데 이 구리 거울에 뭐가 끼었냐면 파란 녹이 끼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이렇게 된 거죠. 거울에
그것도 구리 거울에 녹이 끼면 그러니까 그 거울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는 못하겠지. 그리고 거울이라는 걸 또 보세요. 구리 거울이라는 것은 뭐냐?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구리 거울이라는 것은 망해버린, 패망한 조선의 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패망한 조선의 현실. 그러니까 왜 패망했어? 맑고 깨끗한 구리 거울이 아니라 왜 패망했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끼어서는 안 되는 파란 녹이 꼈죠. 그럼 여기서 파랗다라는 시각적 심상은 긍정, 부정? 부정이죠. 그래서 파란 녹이라는 것은 치욕의 역사죠. 일제에게 왕조를 빼앗겼고 날렸다라는 이 파란 녹이라는 것은 역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역사, 즉 일제로부터 나라를 뺏긴 그러한 구리 거울 속. 근데 그 구리 거울에 뭐가 비치냐면 내 얼굴이 비칩니다. 내 얼굴, 화자의 얼굴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그러면 내 얼굴은 어때? 자랑스러워? 나도 이 조선의 민족 구성원이었는데 다 망해버렸는데 그 망해버린 것을 망해버린 나라 조선을 의미하는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겠죠. 치욕스럽게 망해버린 나라 속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남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는 치욕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고요. 대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그러니까 이 어느 왕조의 유물, 왕조의 유물과 내 얼굴은 동일시되는 거죠. 이다지도 욕될까, 이다지도 치욕스러울까라는, 욕될까라는 것은 이 부분은 설의적 표현이죠. 굉장히 치욕스럽다. 그러면 이 왕조의 유물이라는 것은 뭐야? 그냥 윤동주라는 개인이 아니라 조선의 윤동주라는 역사 속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왕조의 그냥 유물이 아니라 왕조의 유물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접근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 측면의 자아가 아니고 역사 현실 속의 자아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없는 시는 없잖아. 이 자아가 뭐야? 나란 말이야, 나. 근데 나를 어떠한 포지셔닝에서 나를 위치했냐면 나를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추구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개별적인 개인이 아니라 망해버린 조선 왕조 속에 살아남아있는 아주 치욕스러운 유물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내 잘못 이런 걸 떠나서 나는 그냥 치욕스러운 역사 속에 남아있는 치욕스러운 자아일 뿐이다라는 거야. 무지하게 치욕스럽다. 욕된 자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 어때? 치욕스러우니까 부끄러움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연 보면, 그래서 화자인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참회의 글은 치욕스러운 삶을 간단하게 얘기하겠다. 참회의 글이라는 것은 나의 치욕스러운 삶을 성찰하고 참회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게 한 줄이야.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이게 참회의 내용이지. 그 시적 화자 나이를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 24년 1개월이니까 24살이라는 거예요. 만으로. 만 24살. 여지껏 나는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지? 난 무슨 기쁨을 바라? 뭐를 긍정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능감이나 효용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난 여지껏 무엇을 노력해왔지? 난 여지껏 어떠한 긍정적인 것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여지껏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와야 하는데 그런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온 일이 없었다. 그 자체가 치욕스럽고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언제 반성하냐면 현재 반성하는 거야. 역시 얘도 현재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가장 헷갈려. 이 시에서. 뭐냐면 내일이나 모레나 언젠지 모를 그 어느 즐거운 날. 내일이든 모레든 몰라도 어느 즐거운 날이면 긍정적인 날 아니야? 굳이 선생님이 계속 시대적 배경과 연결해서 수업하고 있는데 이 맥락상 가장 즐거운 날은 어떤 날일까? 광복이겠죠. 조국의 광복, 민족의 해방, 조국의 광복이라든가 민족의 해방 이렇게 되겠죠. 나는 그때 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때가 되면 이걸 또 해야 된다고요. 뭐?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때 그 젊은 나이는 24살. 자,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어. 아휴, 난 여지껏 뭐하고 살아왔지? 난 왜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하지? 하고 참회를 했어. 근데 뭔가 다 회복되고 긍정적으로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럴 거야. 이불킥 같은 거야. 나 왜 그런 반성을 했지?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점 미래인데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 참회한 내용을 또다시 뭐 한다는 거야? 참회한 내용을 또다시 반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제대로 하는 것 없이 반성만 하고 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후회할 것이다. 젊은 날의 무기력함에 대한 그 나의 나약함,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난 너무 그렇다.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야. 칠판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반성. 내가 현재 반성하잖아? 반성만 하잖아? 그럼 다음에 또 반성한다고요. 무엇을? 반성한 걸 또 반성하게 된다는 악순환이 된다고요. 악순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성하지 마. 그냥 여기는 현재인데 현재는 현재 반성하면 자 얘들아 2년에서 현재 반성했지? 그럼 3년에서는 현재 반성은 또 후회할 거다.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럼 뭐 해야 되는데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 나의 거울이 뭐야? 나의 조국 그리고 역사 속에 나 포함되는 모든 것들이죠. 이거를 녹이 꼈으니까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어떻게?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치열하게
치열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성만 하지 말고 행동하자. 그러면 이 밤이라는 것 또한 부정적인 거겠죠. 억압된 부정적인 조국과 나의 현실 이렇게 되겠지. 녹을 제거하면 되잖아. 구체적으로 실천하자는 얘기야. 자, 봐봐. 밤은 뭐라고 그랬죠? 부정적인 조국의 현실,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 이거지. 대신 이 밤은 또 무엇이기도 하냐면 이 밤은 또 이 밤은 부정적인 조국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찰하기 좋은 시간이지.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밤이. 자, 그러면 봐라. 그러면이 뭐야? 손바닥 발바닥으로 치열하게 거울을 닦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시점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미래죠.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운석이 뭐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운석은 뭐지? 운석은 뭐야? 별똥별이에요. 운석은 별똥별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그래서 이 운석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 운석의 의미를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운석, 별똥별. 얘들아, 전통적으로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죽는 거죠. 스타가 죽는 거니까. 별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운석이라는 것은 이미 죽음의 이미지예요. 얘는 죽음의 이미지고요. 그리고 떨어졌으니까 하강적 이미지도 되겠죠. 왜? 운석이란 건 뭔데? 생명을 다한 별이잖아. 생명을 다한 별이라는 겁니다. 슬픈 사람의 뒷모양, 이것도 중요하지. 슬픈 사람의 뒷모양. 자, 운석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일로 운석 밑으로 이렇게 홀로 걸어 들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이 거울 속에 나타나오는 이 슬픈 사람이 바로 뭐예요? 화자야. 그러니까 반성만 하지 말고 반성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반성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현실이면 부정적인 현실일수록 더욱더 파랗게 낀 녹을 닦아보자라는 구체적 실천이에요. 뭐뭐 보자라는 청유형 종결 어미를 통해 뭘 드러내? 시적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의지적이야. 근데 이상하지 않냐? 의지를 했는데 왜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라고 하지?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의지일 거야. 내가 이 한 목숨 다해 죽음을 각오하고 손바닥 발바닥으로 열심히 파랗게 낀 구리 거울을 닦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할 거란 말이야.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의 희생을 전제로 파랗게 녹이 낀 구리 거울을 열나게 닦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야? 소명의식이 있는 거야. 지식인으로서 이러한 소명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화자는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희생해서
부끄러움에 대한 괴로움을 끝내겠다. 희생과 구체적 실천으로 이 부정적인 것을 끝내겠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 순교자적 행위라고 하죠. 순교자적. 순교자라는 게 뭐예요? 신이나 종교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순교자라지, 그렇지? 그러면 암담한 조국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꺼이 한 목숨 바치겠다라는 순교자적 행위이자 희생적 행위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의지는 있는데 잘 봐봐. 이거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 의지는 있거든요. 근데 전망은 비극이에요. 비극.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자,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 거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징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거울은, 자, 이상의 거울이라든가 윤동주의 자화상 같은 경우 보면 일반적 거울은 자기 얼굴을 비추기 때문에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돼. 다른 웬만한 것들은요. 근데 얘는 뭐냐면 녹이 낀 구리 거울이잖아, 그렇지? 이거는 역사적 유물의 녹이 끼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서 이건 단순히 개인적 측면의 성찰이 아니라 역사적 측면. 그다음에 조선 왕조가 망해버린 이 부정적 시점에서 살아가는 역사 속의 자아라는 측면이 좀 달라요. 그리고 참회라는 것도 봐봐. 참회가 크게 두 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2연의 참회가 있죠. 그 다음에 3년의 참회가 있죠. 2연의 참회는 주로 어떤 내용이야? 내가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난 여지껏 뭐 했지? 라는 참회야. 근데 3년의 참회는 뭐야? 그 어느 날 참회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참회의 내용 자체가 다르죠. 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그때 참회할 때 왜 참회했을까? 진정한 참회는 이렇게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바닥으로 닦는 것인데, 이런 거죠. 그래서 큰 구도로 보면 여긴 부끄러워해요. 1년과 2년. 그리고 3년은 어때? 적극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죠. 3년과 4년에서 맨 마지막 5년은 비극적인 자기 절망을 암시하고 시사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어렵지 않지? 괜찮아? 시인이 약간 졸렸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또 반복하지만 그러니까 개인적 자아의 성찰이 아니라 역사적 자아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예상시험 문제로는 역사적 자아, 개인적 자아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4페이지에 있는 것도 한번 읽고 푸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4페이지 한번 보세요.